네. 요 앞에 파일이 지금 30분이 넘어서, 제가 화면을 좀 급하게 끊고, 다시 녹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뭐 거의 1시간 넘게 영상을 찍었는데,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파일이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1시간 떠든 걸 또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붙여서 할지 아니면 그냥 별개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다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계속 명세 기반인데, 명세 기반 기법 중에 페어와이즈, 그 앞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설명 안 하고 넘어온 부분,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뒤에서 이 기법들 처리하려고 이제 한 건데, 페어와이즈 그 조합 테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팅은 페어와이즈 관찰 결과 대부분의 결함이 두 개의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와이즈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페어와이즈라는 건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값들이 다른 파라미터의 값과 최소한 한 번씩 조합을 이루게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빠뜨리는 경우를 이제 줄여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 세 개의 파라미터가 각각 5개, 4개, 5개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조합을 하면 4, 5, 20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2, 5, 10 하면 몇 개예요? 100가지. 조합의 수가 100가지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100가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100가지 경로를, 그러니까 100가지에서 약 테스트를 한 100가지 경로로 만약 하면 저희는 100에다 100 하니까 얼마예요? 1, 10, 100, 1000, 만 가지 테스트를 실행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페어와이즈에서 이 조합 테스팅 할 때 이 조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재생은 플레이 아니면 스탑이고, 볼륨은 어떻게 해요? 크게 아니면 작게죠. 이퀄라이저는 키거나 끄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모르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각각 동작에 대해서 2가지씩이고 그걸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전체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 8가지 경우를 다 테스팅해야 됩니다. 8가지를 다 테스트해야 되는데, 요걸 좀 줄여보자 이거죠. 요 조합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긴 한데, 이왕이면 빠뜨리지 않고 하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2가지 경우만 일단 먼저 따지는 거예요. 재생과 볼륨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자, 재생과 볼륨에 대해서 따지면 어떻게 되죠? 플레이, 스탑, 스탑.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죠, 그죠? 4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애를 처리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따로 그 기법에 대해서 안 넣었네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4가지를 놓고요. 서로 다른 경우 4가지를 놓고요. 여기 뒤에다가 요 이퀄라이저에 대한 부분을 서로 다르게 오프 온 오프 이런 순서로 반대 얘가 쓰는 그 순서랑 반대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순서대로 오프 온 오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전체를 어떻게 해요? 전체를 이렇게 해서 8가지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요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데 아닌 경우, 이런데 맞는 경우, 이런데 맞는 경우, 이런데 아닌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이 4가지로
이 조합의 수를 줄여서 8가지 경우를 4가지로 이제 커버하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간단한 다른 예를, 책에 있는 다른 예제를 하나 보면 자, 요 경우, 이것도 거의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볼까? 네. 자,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팅 하는데 얘가 이게 순차하고 순차 반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드하고 있고 기다리거나 착신하거나 기다리거나 착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아니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CD 플레이어 같은 거를 돌리는데 순차 방식으로 순서대로 할 수가 있고요. 순차 반복을 할 수 있는 그 2가지 모드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멈추는 기능이 있고 뭐 착신 뭐 어쨌건 그 신호를 받는 경우가 있고 멈추는 경우가 신호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이퀄라이저를 끄는 경우가 있고 라이브로 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때 아까 전처럼 어떻게 해요? 순차 반복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홀드 착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퀄라이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오프 라이브 오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그 페어와이즈 조합을 만드는 순서를 봤더니 순차 반복, 홀드 착신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둔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 어떻게 해요? 오프 라이브 뭐 좀 전에 본 거랑 똑같죠. 어쨌건 이렇게 해서 오프 라이브 오프 이렇게 만들면 이게 저희가 페어와이즈 조합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쨌건 얘네들은 하고 싶은 일이 중복되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중복을 줄여서 최소의 수로 조합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사용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세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교 배열 테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뭐 6시그마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건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법인데 그런 기법을 테스트에 이제 적용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직교 배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좀 이따 직교 배열 보면 되는데 직교 배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이 원리를 적용해서 조합의 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직교 배열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직교 배열에서 열과 행이 페어와이즈하다, 쌍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직교 배열의 각 행과 열의 조합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저희가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들을 볼 건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PPT를 하나 보면서 이렇게 좀 PPT를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얘를 어딘가에 했는데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봤더니 세 개의 파라미터 값, 값과 그죠? 그 다음에 값의 개수가 이렇게 1과 2 이렇게 2개를 넘지 않는 경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파라미터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고요. 세 개의 파라미터와 각 파라미터의 값의 개수가 2개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1과 2, 0과 1 이런 식으로 된 경우, 그런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직교 배열 테이블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지금 요게 뭔지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행이 이렇게 있고요. 행이 있고 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행은 111, 122, 212, 221 이렇게 돼서 서로 겹치지 않죠. 내용이. 얘는 112, 1212, 그다음에 1221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봤던 뭐예요? 페어와이즈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각 행들은 서로 페어와이즈 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보면 요 열들이죠. 이 열들도 서로 페어와이즈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직교 배열 테이블이 존재해서 이를 이용해서 테스트 조합의 수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제 조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호가 이거래요. R4, R하고 2의 3승 뭐 이렇게 만들어낸대요. 자, 근데 이때 각각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들어가요.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의 개수가 두 개죠. 요게 여기 들어가요. L4는 여기 라인이 1번, 2번, 3번, 4번 라인. 그래서 라인 수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그래서 여기 직글 배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페어와이즈 하다라는 거랑 요거의 의미 라인 수, 값의 개수, 파라미터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교 배열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테스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거의 잘 안 써서 그냥 이런 게 있다 보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구조 기반 기법. 구조 기반 기법에서는 저희가 분할,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명세 기반 기법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구조 기반 기법으로는 분할 방법을 접근하는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요런 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방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테스트 컬럼의 각각의 선택한 커버리지로부터 생성한 모든 논리적 조합으로부터 이제 분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을 분할해서 나열하기 때문에 결함의 원인을 매우 빨리 발견할 수 있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크게 증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4-46에 해당되는 그림을 잠깐 보면 자, 4-46 잠시만요. 제가 막 찍어와서 예, 요거네요. 그죠? 4-46에 대한 애가 요겁니다. 자, 4-46에 봤더니 얘가 요걸 보고 저희가 할게요. 자, 여기는 뭐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일단 분할을 다 할 거예요. 분할을 해서 각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막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분할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예를 들면 어떤 수식이 있었는데 A가 B보다 크고 뭐 이런 결정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B랑 6이 같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2랑 같고 그리고 D가 4랑 같고 그리고 2가 5랑 같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대요. 요거는 이제 결정 포인트 3번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가 0보다 작고 또는 G가 0보다 크고 요게 4번에 있는 거고요. 그거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있을 거고, 만약에 요게 A가 0보다 큰 경우라면 요게 만족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는 1이 나오는 경우고요. 만약 이게 아니고요. 내려서 요게 만족이 되는 경우라면 이제 여기부터는 결과가 2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요 3번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경우, 만족이 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들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리고 요 4번 경우가 만족이 되지 않는 경우, 만족이 되는 경우, 여기도 만족이 되는 경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있잖아요. 복잡한 수식이 있으면 이런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분할을 할 겁니다. 분할. 그래서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얘를 요 앞에처럼 지금 이렇게 C가 2고 D가 4고 E가 5인 경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C가 2, D가 4, E가 5라고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게 맞는 경우, 맞는 경우, 맞는 경우 결과값. 맞는 경우, 맞는 경우, 아닌 경우 결과값. 이게 AND이기 때문에 true, false가 나오면 어때요? false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값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정 포인트 3에 대한 조건 확정 커버리지에 대한 결정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요 놈에 대해서도 쪼개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쪼개는 거죠. 쪼개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얘가 아닌 경우, 얘가 아닌 경우 결과값. 얘 중에 하나라도 이게 5하니까 만족되는 경우, 만족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결정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분할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아까는 뭉쳐 있었는데 얘는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결함 원인은 얘가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지를 봐서 어떻게 해요? 빨리 할 수 있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좀 증가가 되죠.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함이라고 해서 논리적 테스트 컬럼을 각각의 선택한 커버리지를 보고요. 나중에 요걸 이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한 조합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의 논리적 케이스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전환 방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함하는 그 경우를 보면 이거를 다시 올리면,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 요 경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분할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고 실제로 분할을 하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던 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경우의 수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할됐다는 거죠. 그죠? 분할을 쫙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경우들을 보고요. 그래서 포함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얘네들 중에 예를 들면 요만큼이 이전에 그 한 묶음이었고요. 요만큼이 한 묶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3인 경우, 리절트가 1인 경우, 그리고 이렇게 2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요 경우들을 이제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전환해 보면,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 앞에 경우처럼 해서 요걸 묶을 수 있는 대로 이제 묶어가지고 겹치는 건 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면 요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볼 단계는 요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경우 같으면 여기서 첫 번째 경우 같으면 참이고 참이고 거짓이고 참 거짓 거짓일 때 이게 나오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네들에 대해서 값을 참 거짓 거짓 이렇게 줘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쭉 진행했을 때에 그죠? 이거대로 진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하시면 그 실질적인 그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그 분할 방법으로 접근한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정 테이블을 분할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되어 있으면 그거를 합쳐서 포함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구조 기반 기법까지 봤고요. 경험 기반 기법은 오류 추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테스터가 테스트할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보통 테스트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유용성을 봤을 때는 테스트에 참고할 만한 명세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간이 임박한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이런 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취약점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이런 거죠. 오류를 상상해서 추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기법이나 공식적인 테스트를 보완할 때 이제 유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오류를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결함을 찾았다는 확신이 필요할 경우 사용함으로써 테스트 프로세스 및 완성도를 확인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기반 기법에서는 오류 추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할 때 보통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런 게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어플 구동 및 종료에 대해서 보는데 디바이스에서 실행 시 오류 없이 구동되느냐, 패스했다. 종료 시 잘 종료되느냐, 패스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확인이 안 돼요. fail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체크리스트는 테스팅 절차와 테스트 대상 기능 그리고 시스템 요소 등을 리스트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일반 체크리스트는 수행해야 될 테스트 목록이나 절차를 나눠 놓습니다. 보통 기능에 대해서 보는 거는 이제 블랙박스에서 하는 체크리스트는 보통 전체 시스템의 최상위 기능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잘 켜지냐 꺼지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개별적인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레벨의 기능과 그룹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시스템 요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보면 이거 기능에 대한 게 있고 시스템에 대한 게 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 상위 레벨에서 서브 시스템이나 모듈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개인 구분이나 아니면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레벨의 시스템 요소와 그룹핑에 대해서도 이제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절차를 기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체크리스트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 체크리스트는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반영물이어서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했다고 해서 오류가 정말 고쳐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효과성은 없습니다. 테스트 베이시스에서 결함을 발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돼서 정적 테스트 기법에서
체크리스트라는 걸 이제 쓸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 리스트가 있으면 적어도 놓칠 부분을 안 놓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테스트 케이스는 동적 테스팅의 주요 도구가 되고요. 이거 나중에 실제 그 시스템 돌려가면서 이제 테스팅 하는 거죠. 기법을 적용해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서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법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효과성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고쳐낼 수도 있죠. 그렇죠? 잘못된 걸 발견해서 이제 고쳐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있냐 없냐 정도만 체크하는 거고요. 이거는 오류 발생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테스팅을 할 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두겠죠. 그래서 놓치지 말고 다 체크를 하시고 다 통과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테스트 기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테스트 기법을 사용할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되게 기법이 많잖아요. 그죠?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그다음에 경험적 기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어떤 시스템 유형을 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뭐 혹시 법적 표준이나 강제적 표준이나 법적 기준 이런 게 있는지, 고객이나 계약성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리스크 수준이 어떤지, 리스크의 유형은 어떤지, 테스트의 목표가 어떤지, 그리고 문서가 존재하는지, 테스터의 지식이 뭐 초보인지 아니면 아주 그 스페셜리스트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시간과 예산이 어떤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간과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에 따라서 테스트 기법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테스트 레벨에서 할 건지, 뭐 코드 레벨에서 할 건지, 시스템 레벨에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개발 생명 주기상에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개발 생명 주기를 쓸 건지, 유즈 케이스나 상태 다이어그램 등의 개발된 설계 모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있다면 이걸 이용하는 게 좋고요. 없다면 이것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다음에 발견된 결함 유형 등 이전 경험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기법을 잘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테스트 전력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적절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런 기법을 쓰자 이런 게 되겠죠. 자, 임의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보다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함 발견율도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재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강도, 커버리지나 품질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요. 잘 쓰겠죠. 그죠?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4.5의 테스트 기법까지 오늘 보고요. 여기 4.6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내용 자체는 짧은데 설명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4.6은 저희가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4.6은 4.6이랑 이제 5, 6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쪽은 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요번 요 4장 여기 저희가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용도 어렵고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테스팅을 한다면 그 가신 곳에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들을 쓰거든요. 사실 뭐 저도 지금 보면 설명 중에 좀 버벅거리던 애들은 저도 안 써본 애들이죠. 저도 정확하게 걔네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이거는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책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4.5 테스트 기법까지 이제 배웠고요.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 화이트 박스, 그 다음에 경험적 기법, 이런 테스트 기법들까지, 그리고 그 기법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면, 굉장히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4장에 있는 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 있죠. 기법들을 굉장히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금 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봤는데, 실제로 자격증 시험 자체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자격증 시험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 사실 4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험에 있어서도 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랑 기말고사를 보시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서 물어보기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 아니면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면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기는 4.6의 소프트웨어 특성, 품질 특성인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